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학창시절 서울시향 정기 연주회에 참석하는 게 좋았습니다. 70년 전에는 TV도 없던 시절이라 난생 처음으로 무대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보았을 때 단원들 수가 의외로 엄청나게 많은데 놀랐습니다. 무대 위에서 지휘자의 지휘봉에 따라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에 압도되어 넋을 놓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대규모 인원수. 세계적인 명문 악단과 한국의 대표 악단들은 대개 100명에서 150명 사이의 단원으로 구성됩니다. 단원이 이렇게 많은 데는 말러나 브루크너 같은 대편성 교향곡을 소화하기 위한 규모입니다. 대략적인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악단들은 단원 한 명 한 명이 솔리스트급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연주 퀄리티 유지를 위해 정규 단원수를 넉넉하게 유지합니다. 빈필하모닉은 약 145명 내외. 특이하게도 빈필은 독립된 민간 단체이면서 단원 전원이 빈 국립 오페라 극의 단원을 겸직합니다. 오페라와 교향곡 연주를 병행해야 하기에 인원수가 많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은 약 128명에서 130명 내외. 3명의 악장과 각 파트의 공동수석 시스템을 운영하여 단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무대에 오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3대 오케스트라 인원수. 국내 악단들도 세계적 수준의 편성을 갖추고 있으며 공고된 정원은 100명에서 110명 수준입니다. KBS 교향악단 100명에서 110명 내외. 서울시립교향악단 100명에서 105명 내외. 정명훈, 야프 판즈베던 등 거장들을 거치며 가장 탄탄한 시스템을 구축한 악단입니다. 국립심포니 100명 내외.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의 연주를 전담하면서 교향악 공연도 병행하는 전천후 악단입니다. 왜 인원수가 이렇게 많을까요? 오케스트라 인원수가 100명을 훌쩍 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교대 근무 시스템. 단원이 100명이라고 해서 모든 공연에 100명이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연습과 공연 강도가 높기 때문에 파트별로 로테이션을 돌려 단원들의 집중력을 유지케 합니다. 이 대편성 곡의 요구. 낭만주의 이후 작곡된 곡들은 관악기와 타악기 편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맞춰 소리의 균형을 잡으려면 현악기, 숫자 바이올린 30명에서 40명 등도 그만큼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실제 무대 위에 올라오는 인원은 곡마다 다릅니다. 모차르트나 하이든의 곡을 연주할 때는 40명에서 50명만 무대에 서고 반면에 말러의 교향곡을 할 때는 정규 단원 100명의 객원 연주자까지 합쳐 120명이 넘는 대인원이 무대를 꽉 채우기도 합니다. 서초 구청 오케스트라의 인원수가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인지 하이든 교향곡 전곡을 연주하더군요. 2. 오케스트라 내의 계급과 역할. 큰 조직이나 작은 조직에는 반드시 신참 고참이 있고 계급이란 게 있어서 계급에 따른 역할과 조직 문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스트라의 감독과 지휘자. 오케스트라는 철저한 수직적 위계와 전문성이 공존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상하 계급과 서열 의식이 강한 전 근대적 조직 구조이어서 비민주적인 것 같습니다. 음악 감독 뮤직 디렉터. 지휘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집니다. 단순히 지휘봉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악단의 색깔을 결정하고 단원 채용 및 해고에 관여하며 시즌 전체의 연주 곡목 프로그래밍을 기획합니다. 막강합니다. 지휘자 컨덕터. 음악 감독이 CEO라면 지휘자는 현장 감독입니다. 모든 음악 감독은 지휘자이지만 모든 지휘자가 음악 감독은 아닙니다. 잠시 들렀다 가는 사람은 객원 지휘자라고 부릅니다. 누가 이들을 선임하나? 보통 재단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단원들의 투표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역할.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은 악단의 얼굴이자 두뇌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야 대표이사 등이 최고 책임자이겠지만 오케스트라는 음악하는 단체이니 음악 감독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콘서트를 가장 많이 지휘하고 전체적인 프로그래밍까지 책임집니다. 음악 감독이 바뀌면 악단의 음악이 변하고 관객들도 이에 반응하게 됩니다.
오케스트라가 발전할 수도 쇠퇴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악단 감독의 교체 소식. 우리나라 간판 교향악단들이 올해 새 음악 감독을 맞이했습니다. KBS 교향악단에는 정명훈 지휘자가 취임했습니다. 개관 지휘자로 활동 중이기는 했지만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의 음악 감독을 맡고 있던 터였기에 약간은 의외였습니다. 애호가들의 기대감은 티켓 구매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소 보수적인 프로그래밍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올해 정기 연주회 티켓은 대부분 팔려나갔습니다. 앞으로는 더 도전적인 프로그램도 기대해봅니다. 과거 서울시향이 지향했던 월드 클래스 같은 목표는 없습니다. 그럴수록 단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완성도 높은 연주를 들려줘야 할 것입니다. KBS 교향악단과 서울시향은 오래전부터 비교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두 음악 감독의 음악 성향도 천양지차입니다. 서울시향의 야프 판즈베던 2024년 취임은 악단의 볼륨을 한껏 키웠고 템포는 빠르며 거침이 없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해 베토벤 합창 교향곡을 60분 안에 주파해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에 비해 정명훈 감독은 템포가 조금 느려졌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여유가 많아졌다는 평입니다. 둘의 레퍼토리도 상당 부분 겹쳐 더욱 흥미롭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서울시향이 훨씬 넉넉한 편입니다. 오페라 연주가 본업만큼이나 중요한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에는 오페라 지휘로 이름 높은 로베르토 아바도가 음악 감독으로 취임했습니다. 3년 전 예술이전당 오페라 노르마에서 서로 합을 맞춰 호감을 가진 것이 인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취임 공연에서 아바도는 깐깐하게 지시하고 단원들은 최선을 다해 따르려는 분위기가 확연히 전해졌다고 합니다. 최상의 연주는 아니었으나 지휘자의 의욕이 단원들에게 통하는 것이 느껴졌기에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악장 콘서트 마스터 오케스트라의 2인자. 누구는 비유하더군요. 지휘자가 담임 선생님이면 악장은 학급의 급장 반장과 같다고 합니다. 악장은 보통 제일 바이올린의 수석이 맡습니다. 악장이 하는 역할은 지휘자와 단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지휘자가 들어오기 전 튜닝 조율을 지시하고 현악기의 활쓰기 보잉을 결정합니다. 왜 바이올린 수석이 악장이 되나?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인원수가 많고 주선율을 담당하는 파트가 바이올린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들리는 이야기로 지휘자보다 오래 그 악단에 근무한 악장이 텃세를 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휘자와 악장의 기싸움은 유명합니다. 전설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완벽주의 성격 탓에 악장들과 자주 충돌했고 악장이 지휘자의 해석에 반발해 연습 도중 악기를 싸들고 나가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고 전해집니다. 수석 프린서펄의 세계. 각 파트 플루트, 오보에, 트럼펫 등의 우두머리를 수석이라고 합니다. 수석이 하는 일은 파트의 음악적 해석을 리드하고 악보에 나오는 솔로 파트를 전담합니다. 우리는 오케스트라 연주 중간중간에 홀로 나팔 부는 솔리스트를 보게 되는데 이 역할을 수석이 하게 됩니다. 연주 끝나고 관중에 박수 칠 때 지휘자가 그 솔리스트를 지목해 세워서 그 노고에 박수를 받게 합니다. 각 파트의 수석은 주로 엄격한 오디션을 통해 뽑히며 음악 감독의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좌석 배치와 악보 넘기기의 법칙. 악단 내에 지휘자와 가까울수록 앞줄 고참이나 실력자가 자리를 앉고 뒤로 갈수록 연차가 낮은 순서대로 앉게 됩니다. 프루트 PULT 악보 넘기기. 현악기는 2명씩 한 책상보 보면대를 씁니다. 이때 안쪽 지휘자에서 먼 쪽에 앉은 사람이 악보를 넘깁니다. 바깥쪽 사람은 관객에게 잘 보여야 하고 악보를 넘기는 순간에도 연주를 멈추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온 초청 연주자는 보통 해당 파트의 빈자리나 객원 수석 자리에 앉습니다. 지옥의 오디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렵다고 합니다. 흔히들 음악고시라 하더군요. 빈자리가 나야 공고가 뜹니다. 수백 명이 지원해도 적격자 없으므로 안 뽑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베를린 필은 단원들이 직접 투표로 신입을 결정합니다. 최종 합류 전 1년에서 2년의 수습 기간을 거치는데 여기서 기존 단원들의 눈에 들지 못하면
가차없이 퇴출당하는 지옥의 서바이벌로 유명합니다. 특히 빈필의 보수성음 너무도 유명하답니다. 빈필하모닉은 1997년이 되어서야 여성 단원을 정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남성 중심의 콧대 높은 악단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음색이 변한다. 빈 사운드는 이유였지만 현재는 실력 위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6협연자를 어떻게 선정하나? 오케스트라가 협주곡을 공연하게 되면 음악 감독과 사무국이 협의하여 시즌 콘셉트에 맞는 연주자를 섭외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조수미 같은 대스타들은 IMG 아티스트나 아스콘나스, 홀트 같은 거대 클래식 매니지먼트사가 스케줄과 계약을 관리합니다. 운동선수의 에이전트와 똑같습니다. 사무국 오케스트라의 숨은 손. 악단에는 인사, 기획, 홍보, 악보 관리 라이브러리안 등을 담당하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의 팀장이 지휘자를 좌지우지하긴 어렵지만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음악 감독이 하고 싶은 대규모 공연 예컨대 말러교향곡 등을 돈이 없다며 제동을 걸 수는 있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예술가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치열한 서바이벌과 엄격한 직장 생활이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일반인이 잘 모르는 흥미로운 사실. 지휘자는 곧 무언의 카리스마 존재. 지휘자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짓 하나, 지휘봉에 따라 전문 연주가들이 움직입니다. 일종의 무언의 카리스마 대결이죠. 악기는 개인 소유인가? 대부분의 단원은 자기 악기를 쓰지만 수억 원을 호가하는 올드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 등은 재단에서 빌려주기도 합니다. 향수 금지. 좁은 무대에서 다닥다닥 붙어 연주하기 때문에 동료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강한 향수는 에티켓상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스트라 내부에 이런 긴장감 넘치는 문화를 알고 공연을 보시면 연주자들의 눈빛 교환 하나하나가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맺는 말. 수십 년 전 이름도 낯선 악기들이 내뿜는 웅장한 소리에 넋을 잃었던 젊은 시절의 설렘이 오늘날 오케스트라의 치열한 세계를 들여다보는 즐거움으로 이어졌습니다. 100명이 넘는 단원들이 지휘자의 몸짓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전체의 조화를 잃지 않는 우리네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때로는 수석처럼 앞장서고 때로는 안쪽 자리에 앉아 조용히 악보를 넘겨주는 배려가 모여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이 완성되는 것이겠지요. 이제는 공연장에 앉아 연주자들의 눈빛 교환과 숨은 질서까지 읽어낼 수 있으니 음악을 듣는 기쁨이 배가 된 기분입니다. 번님들께서도 어느 주말 한 편의 정교한 드라마 같은 클래식 선율에 몸을 맡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선율을 만들어가는 멋진 하루 보내시길 응원합니다.